안녕하세요. 박투수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브라질은 레프트와 라이트 공격수들이 강력한 스파이크로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한다. 세터는 빠른 템포 배분을 통해 중앙과 사이드를 동시에 가동하며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센터진은 블로킹 타이밍이 정교해 상대 속공을 억제하고 전위 라인의 안정감을 극대화한다. 후위 라인은 디그와 리시브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긴 랠리에서도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다. 강서부가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순간 블로킹과 후위 커버까지 매끄럽게 연결돼 전술적 완성도가 극대화된다. 브라질은 초반부터 끝까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응집력을 갖춘 전형적인 강팀이다. 원정팀 세르비아는 사이드 공격수들을 중심으로 득점을 노리지만 전개가 단조롭고 블로킹에서 쉽게 밀린다. 세터의 템포 분배가 불안정해 중앙과 사이드의 호흡이 자주 끊기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센터진은 속공과 블로킹에서 기동력이 부족해 상대의 빠른 전개를 막아내지 못한다. 후위 라인은 디그 커버 범위가 좁아 긴 랠리에서 범실이 자주 발생하고 후반 집중력이 크게 흔들린다. 특히 세트가 길어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서브 라인에서도 압박이 약해지며 반전의 여지가 사라진다. 세르비아는 순간적인 득점은 가능하지만 전술 응집력과 뒷심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다. 브라질은 강섭으로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 블로킹과 빠른 템포 전개로 전술적 완성도를 높인다. 사이드와 중앙의 균형 있는 공격은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며 후위 라인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지탱한다. 반면 세르비아는 리시브와 블로킹 약점으로 인해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고 범실이 누적되며 반전의 힘을 잃는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부터 끝까지 압박을 이어갈 수 있는 브라질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핀란드는 세터의 빠른 볼 배급을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개를 이어간다. 라이트 포지션은 파워풀한 스파이크로 득점을 주도하며 미들 블로커는 높이와 타이밍을 활용한 속공과 블로킹에서 안정감을 보여준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리시브 라인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측면 돌파와 후위 공격까지 맡아 공격 다변화를 완성한다. 리베로는 디그와 세컨드 볼 처리에서 기동력이 뛰어나 긴 랠리에서도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특히 세트 후반부에는 블로킹과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지 않아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그래서 핀란드는 긴 랠리와 체력 소모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팀 구조를 보여준다. 원정팀 대한민국은 라이트 포지션의 파괴력을 앞세우며 득점을 노리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경향이 있다. 세터의 볼 배급이 흔들리면 미들 블로커와의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고 중앙 속공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순간적인 돌파는 가능하지만 리시브 라인에서 불안이 반복되며 전체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잦다. 리베로 역시 수비 집중력은 있지만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디그 이후 전환 속도가 늦다. 결국 세트가 길어질수록 리시브 불안과 블로킹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흐름을 잃는 패턴이 나타난다. 대한민국은 공격 집중력이 초반에 몰리지만 후반 체력 소모전에서는 약점을 드러내기 쉽다. 핀란드는 세터의 조율력과 라이트의 결정력, 미들 블로커의 안정된 블로킹, 아웃사이드 히터의 리시브 안정성까지 균형 잡힌 구조를 갖춘다. 대한민국은 초반 강타 위주의 전개는 위협적이지만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과 블로킹 효율 부족으로 후반 집중력이 크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 경기는 핀란드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후반까지 흐름을 틀어주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이집트는 세터의 배급 속도가 일정치 않아 중앙과 측면의 호흡이 고르지 못하다. 라이트 포지션은 순간적인 강타로 흐름을 바꾸려 하지만 범실이 자주 발생해 공격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리시브 라인에서 흔들리며 후위 공격에서도 완성도가 낮아 공격 다변화가 어렵다. 미들 블로커는 높이는 있으나 블로킹 타이밍이 늦어 상대의 속공과 빠른 전환을 제어하지 못한다. 리베로 역시 넓은 범위를 커버하지 못해 긴 랠리에서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고 디그 이후 전환 속도가 늦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범실이 쌓이며 집중력이 흔들려 경기 운영에서 약점이 드러난다. 원정팀 튀니지는 세터의 빠른 템포 조율을 기반으로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 라이트 포지션은 파워 있는 스파이크로 상대 블로킹을 흔들며 미들 블로커는 높이와 타이밍을 앞세워 속공과 블로킹에서 강점을 보인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리시브 안정성과 측면 돌파 모두를 수행하며 후위 공격 연결까지 매끄럽게 이어간다. 리베로는 넓은 커버 범위를 바탕으로 긴 랠리에서도 흐름을 이어주고 세컨드 볼 처리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특히 세트 후반에도 블로킹 집중력과 리시브 유지력이 무너지지 않아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결국 튀니지는 블로킹과 리시브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는 팀이다. 튀니지는 세터의 빠른 조율, 라이트의 파워,
아웃사이드 히터의 리시브 안정성, 미들 블로커의 블로킹 집중력이 모두 조화를 이룬다. 이집트는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리시브 불안과 범실이 겹치며 세트 후반 체력 싸움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낸다. 이 경기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튀니지가 흐름을 장악하며 이집트의 홈 이점을 무색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홈팀 벨기에는 라이트 포지션이 초반부터 강력한 스파이크를 몰아치며 공격의 중심을 잡는다. 레프트는 후위 공격과 사이드 돌파를 병행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시키며 상대 블로킹 간격을 흔든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과 블로킹 타이밍을 정밀하게 가져가면서 중앙 장악을 강화하고 세터는 빠른 분배로 템포를 주도한다. 후위 라인은 안정적인 리시브와 디그를 기반으로 긴 랠리에서도 흐름이 끊기지 않고 커버 범위가 넓어 수비 조직력이 높다. 특히 세트 후반에도 범실을 최소화하며 블로킹 라인과 수비 라인이 일체감 있게 움직여 경기 운영의 완성도를 높인다. 결국 벨기에는 포지션별 강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세트가 길어질수록 더욱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원정팀 알제리는 라이트의 강타와 레프트의 오픈 공격에 집중하지만 공격 루트가 단순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의 분배가 매끄럽지 못하고 미들 블로커의 속공도 자주 무너진다. 블로킹 라인은 높이는 있지만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상대 속공과 측면 돌파에 취약하다. 후위 수비 라인은 커버 범위가 좁아 긴 랠리에서 체력 소모가 빠르고 세트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다. 결국 알제리는 초반 화력은 있지만 리시브 안정성과 세터 조율이 흔들리면 쉽게 무너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드러낸다. 벨기에는 라이트와 레프트의 득점 루트가 고르게 분산되고 미들 블로커의 블로킹과 세터의 빠른 분배가 안정적으로 결합된다. 반면 알제리는 리시브 흔들림 이후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포지션 밸런스와 전술 응집력에서 앞선 벨기에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필리핀은 아웃사이드 히터의 공격 의존도가 높아 전술 패턴이 단조로운 편이다. 라이트 포지션이 순간적인 강타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만 범실 관리가 부족해 세트 흐름이 자주 끊긴다. 미들 블로커는 속공에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세터와의 호흡이 일정하지 않아 타이밍이 어긋난다. 리시브 라인은 흔들림이 잦아 세트 전개가 불안정하며 후위 수비는 긴 랠리에서 범위가 좁아 쉽게 무너진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져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술 응집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결국 필리핀은 초반 기세는 유지할 수 있어도 긴 승부에서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원정팀 이란은 라이트 포지션의 파워풀한 강타와 아웃사이드 히터의 고른 득점 분배가 강점이다. 미들 블로커는 블로킹과 속공에서 안정적인 장악력을 발휘하며 중앙에서 상대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세터는 빠른 템포 분배로 좌우 공격수를 적절히 활용하며 랠리 상황에서도 흐름을 끊김없이 이어간다. 리베로와 후위 수비 라인은 넓은 범위를 커버하면서 디그와 리시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제공한다. 특히 이란은 초반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무너뜨리고 세트가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유지돼 흐름 반전 허용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란은 전술적 응집력과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후반 승부에서 확실한 강점을 드러내는 팀이다. 필리핀은 라이트의 순간적인 강타와 미들 블로커의 속공이 있지만 리시브 라인 붕괴와 후위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는다. 이란은 강한 서브와 블로킹 집중력, 빠른 세터 템포로 경기 흐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확실히 앞선 이란이 세트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프랑스는 세터의 변칙적인 볼 분배가 돋보이며 속공과 오픈 공격을 자유롭게 섞어 전개의 다양성을 더한다. 아웃사이드 히터들은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든 뒤 측면에서 파괴적인 스윙을 만들어내며 후위 공격에서도 꾸준히 위협을 가한다. 센터진은 블로킹 타이밍을 세밀하게 조절해 네트 앞에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대 속공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리베로 라인은 후위 커버와 디그에서 빠른 반응을 보이며 긴 랠리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흐름을 이어간다. 무엇보다 사이드 아웃 상황에서 안정적인 리시브와 블로킹 라인이 결합되며 경기 후반부까지 흔들림 없는 전개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세트가 길어져도 프랑스는 전술적 응집력과 체력적 버티는 힘을 동시에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승부를 지배한다. 원정팀 아르헨티나는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빠른 스윙과 높은 타점을 앞세워 초반 득점 루트를 열어간다. 세터는 속공과 백어택을 섞어 공격의 변화를 주려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전술의 단순화가 불가피하다. 센터진은 순간적인 블로킹으로 상대를 저지할 수 있으나 빠른 템포의 전환 앞에서는 타이밍이 늦어지며 주도권을 내준다. 후위 수비는 기본적인 기동력은 있지만 범위가 좁아 긴 랠리에서 커버가 무너지며 실책이 반복된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범실 누적과 수비 응집력 저하가 겹치며 전체 흐름이 급격히 기울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순간적인 강타는 가능하지만 전술의 완성도와 후반 집중력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세터의 변칙적인 템포 운영, 블로킹 라인의 안정성, 그리고 후위 수비의 응집력을 결합해 흔들림 없는 팀 전개를 보여준다. 아르헨티나는 강타와 빠른 공격 루트는 있지만 리시브와 수비 불안이 누적되며 경기 후반 집중력에서 크게 밀린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응집력의 차이에서 앞서는 프랑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